반갑습니다. 독학사 2단계 이상심리학. 요 제목만 들어가지고는 이상심리학이 뭐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제 이상심리학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심리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상심리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과 비정상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을 배우는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왜 이상심리학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심리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떤 활용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걸 거 아닙니까? 사람의 심리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났을 때 어떤 상태가 되면 정상 상태를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요.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. 그러면 어떤 상태일 때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났으니까 그 벗어난 상태일 때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서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,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심리학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비정상적인 심리를 배우게 돼요. 그 비정상적인 심리가 나타나게 된 원인들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양한 측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한 가지 이렇게 그 병리가 나타난다. 예를 들자면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거 우울증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우울증이 딱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. 여러 가지가 믹스가 돼서 이렇게 우울증이라고 나타나는데,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중에 좀 주요하게 된 이제 주요한 원인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게 이상심리학에서 배우게 됩니다. 물론 치료 자체를 이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원래 이상심리학에서는 치료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이상심리학에서 보통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이상심리학을 공부하시고 나면 이제 부정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해 보여요. 저 사람은 어떤 이상이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이상이 있고 이렇게 이제 보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가시면 저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면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면 되고 이렇게 이제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상심리학이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실제 이제 상담 쪽이나 아니면 뭐 임상심리학이나 뭐 이제 이런 쪽에서는 이 이상심리학을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배웁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고 그 비정상적인 원인은 어떤 원인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이 사람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방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단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그 전반적인 상담의 이제 그 진행이라든지 전반적인 상담의 그 역할에 있어서 아주 그 핵심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심리학을 잘 공부를 하시면 상담을 이제 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상심리학이 왜 여러 상담과 관련된 자격증 시험들이 있잖아요. 그때 꼭 들어갑니다. 다른 과목들은 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이상심리학이 안 들어가는 시험은 심리학 과목 중에 거의 없어요. 자격증을 따려고 할 때. 그 정도로 이상심리학이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인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뭐 자격증을 획득한다든지 이런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